지금 보인 네, 지금 차기 전임 회장이고요. 지금 이제 그 차기 회장이라는 직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만들어서 이제 저보고 도망갔다가 네, 서울치과 학교에서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이현원입니다. 저는 사람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 부회장으로 있는 김재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사람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 회장을 하고 지금은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석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하면서 느꼈던 그 말씀들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냈는데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했을 뿐만이 아니고 거기 참석한 그 위원회에 대한 인격적인 수모까지 주는 그런 아주 정말 좀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참석하신 우리 대한소아치과 학회 임원위원분께서 속상해서 참석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회의 때 불참 선언을 하고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 불참한 그날 일방적으로 그냥 강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아치과 학회에서는 이 시행령이 공고된 직후에 모든 저희 우리 치의학계 모두는 아니고 일간지 몇 개 일간지에 저희가 에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 코리 대한 교정연구회 전 최종석 회장님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소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런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사전 준비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철저하게 했다고 그렇게 법원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수모를 주면서 불참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강행된, 그러니까 학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진행이 돼서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 저희 소아치과 학회는 저희가 그렇게 힘이 그렇게 강력한 학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런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행정 절차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하에 시작이 됐고, 마지막 대법원에 가서 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자 하는 게 저희 학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면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몰라도 저희는 끝까지 저희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데 집중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추가로 또 1심을 시작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제 진행할 예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이 본 주제는 그런 특정 과에서 그런 이기적인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촉발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묵인하고 그것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호도시키면서 진행하는 방식은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의 소아는 일반 치과의사가 보면 안 되고 소아치과 전문의가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누가 그게 타당하다고 보겠습니까? 저희 소아치과 학회에서조차도 그 말 잘 듣고 행동 조절 잘 되는 소아를 소아치과 전문의한테만 반드시 가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발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제한 사항은 구순구겨 환자는 쉬운 환자나 어려운 환자나 관계없이 100% 절대로 일반 치과의사가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시행령인데, 단지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치과의사나 일반인들에게
이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고 있지 당장 환자들은 간단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전문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전문의가 교정과 전문의로 가는 게 아니고 교정과 전문의 중에서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시행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같이 이 뜻을 모아서 이 대한교정연구회와 같이 뜻을 모아서 진행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끝까지 가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라고 했지만 시행령과 고시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고시는 복지부 장관이 그냥 발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실제로 보면 장관 명의지만 과장 정도나 국장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치고 대통령이 제가해야지만 되는 게 시행령이에요. 지금 조홍천 의원이 시행령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홍천 의원이 약간은 근데 지금 구승구개월 환자가 1년에 400명 정도 생깁니다. 400명. 예전에 몇 년 전에도 1년에 1000명 정도가 생겼는데 지금은 출생아 숫자도 줄고 또 초음파 검사 이걸 해서 아마 유산을 많이 시키고 있지 않나. 그래서 400명 정도가 생기는데 그 400명 때문에 이 진료권을 제한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 재판에 갔을 때 재판장이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이런 판례가 있냐 첫 마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굳어지면 모든 재판에서 인용이 될 것이고 이 판례를 뒤집는 데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판례가 치과계의 문제지만 실제로 의료계 전체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은 메디칼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는데 메디칼은 거의 90% 이상이 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90% 이상이 전문이에요. 치과는 20, 30%가 전문입니다. 그리고 20, 30% 전문의가 자기 전문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생태계가 다 무너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제도가 이 판례가 확정이 된다면 결국은 앞으로 이 사회복지가 증가되면 모든 게 다 의료보험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 더 확대될 거잖아요. 그 확대되는 가운데 일반의와 전문의 차등이 생길 거라는 거죠. 보험급여에서 실제로 어쩌면 이 구승구개의 교정학회가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원 전체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반대를 강력하게 이사회가 했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는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차등에 시발이 되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각 전문의마다 이거는 우리가 더 전문이야, 우리한테만 보험 특혜를 줘, 그거를 치과협회를 로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복지부의 과장이나 국장 정도만 로비를 잘하면 우리 이런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맨날 생각해요. 현미경연도 일반인도와 달라. 보조과 전문의만 해야 돼. 이렇게 될 거고, 상악동 거상술 임플란트도 굉장히 어렵고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 그러면 부가외과 전문의만 한다든지 그렇게 갔을 때 그거를 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없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이 고시는 구승구개에 국한돼 있다. 감히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감히 하겠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통치 총회
참석했어요. 일부러. 저도 통치 전문의 시험을 재수 좋게 합격해서 통치 전문의긴 해요. 그런데 통치 전문의 학회에서도 거의 앞으로 이런 거를 함부로 못 할 거야. 이거 뭐 앞으로 많은 숫자가 되면 그렇게 많은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전문의가 이렇게 이 영역은 이 전문의만 하겠어 이렇게 했을 때 이 일을 달 수가 없는 이런 판례가 포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나누는 바탕이 되는 판례가 되고, 두 번째는 이 전문의끼리의 영역의 싸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는 판례가 되고, 또 그런 거에 바탕에 고시로서 진료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그런 중요한 판례가 되는 굉장히 이렇게 판례로 법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소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가끔은 내가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판례를 남기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치과계 의료계에 심대한 그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판례를 이겼으면 내가 또 할 말이 있는데 이기지도 못해서 굉장히 어떤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협 회장님도 찾아가서 동참해 주라고 제가 굉장히 힘들게 이 치과 지금 박태근 회장님한테 부탁해서 박태근 회장님이 주선으로 같이 만나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협은 그 지금 집행부, 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로 의견을 냈냐. 아니 만약에 출산을 산부인과 의사만 한다면 산부가 출산할 때 산부인과 의사가 못 만났다. 그럼 누가 하겠냐. 그래서 이렇게 진료권 제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물론 일반 메디칼에서 인공호흡 같은 것들은 전문의가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몇 개의 그 규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계에서는 이게 이제 처음이고, 메디칼도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통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또 메디칼은 90% 이상이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문 과목으로 거의 다 자기 생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뭐 산부인과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약간은 비만 뭐 이런 치료를 하고, 피부과 같으면 거의 미용 쪽에 미용실에 가까운 그런 치료를 하지만, 그래도 어떤 피부과 의사가 아니라고 해서 레이저를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보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피부과가 피부과 제 환자를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고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고시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우승부결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자들은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수련이 85년 지나면 돼서 그거를 5년 동안, 3년이 아니라 5년 동안 하면 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고들이 이제 이게 단체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단체를 대표해서 개인으로 했지만, 법원에서는 소아치과학회, 요즘 연구회 이런 식으로 소송이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했는데 우리가 다 해결이 됐으니까, 너들 문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원고적인 자격이 없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결정을 법원이 할까봐 이 고시가 개정되고 나서 제가 다시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분들을 두 분을 모집해서 행정심판을 새로 신청한 거죠. 피해를 받은 개인이 있을 경우에 그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받을 피해가 없으면 그 소송의 내용 여하에 상관없이 너네는 피해받은 게 없으니 이 재판은 무효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심에서 패소한 거는 법리적인 해석과 전혀 상관없이 고시가 개정돼서 진료를 할 수 있으니 너희는 피해가 없다
따라서 법령의 내용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패소, 그러니까 더 이상의 피해가 없으니 이 재판은 무효다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저희가 집행정지를 신청을 내고 받아들여진과 동시에 개정을 한 것은 이 재판을 패하게 만드는 그쪽의 필살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고시의 내용을 고시의 내용에서 전문이라는 내용은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항, 다항을 넣어서 저희를 추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이라는 항을 지키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진료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전문이라는 항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저희는 재판에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썼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고시 발령을 할 때 그거 보면 이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고시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었어요. 그래서 그 고시 개정 우리가 처음에 발령할 때 이미 앞으로 문제점 생기면 바꾸겠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바꾼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능력이 없는 국민이나 신고를 받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이현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이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행정소송은 이 행정부가 이런 고시를 하면서 이 절차에 하자가 있냐 또 아니면 거기에 잘못된 불법적인 게 있냐 그런 거를 주로 평가해서 자기들이 이제 이 2심에서 평가한 게 구승무교환 환자는 일반 교정 환자보다 어렵다는 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전문의가 하는 게 맞다 이런 쪽의 결론을 내서 이 비전문의가 하는 거에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행정소송을 취소할까 취하를 할까 계속 해야 될까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공시를 다시 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지금 좀 전에 이제 행정소송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내용을 바꿔가지고 구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소를 했을 때도 복지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지금부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하신 그 지적이신데요. 그 말씀에 좀 동의하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만약에 승소했다고 하면 저번 고시는 진료권 자체를 완전 제한했던 거잖아요. 처음 고시는 그런 고시는 할 수가 없지 않겠나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고시를 복지부가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데 제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렇게 이 고시를 해서 2, 3년 지났다가 이 심평원에 이런 데서 비전문의가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어. 그런 사례를 한두 개 올리면서 다시 제한하겠어. 이렇게 해도 또다시 그럼 소송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고시로서 진료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함부로 할 수 없게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지금 차기 전문인 회장이고요. 지금 이제 그 차기 회장이라는 직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만들어서 저보고 도망갔더라고요. 네, 성실과 학교에서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이현원입니다. 저는 사람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 부회장으로 있는 김재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사람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 회장을 하고 지금은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석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